2025년 12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전세 시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데이터는 정반대의 끔찍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봄 이사철,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세난이 결국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팩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11호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하남 등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규제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 규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에서 3.0%로 2배나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조차 대출 한도가 수억 원씩 깎여 나갔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지 못한 혹은 사지 않게 된 그 많은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매매 대기 수요가 대거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11호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전세 거래량과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 문을 닫아거니 전세 문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급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분까지 DSR에 반영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은 이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인허가 후 입주까지 통상 3-4년이 걸립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은 2023년 착공 실적을 따라가는데 당시 공사비 폭등과 PF 사태로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정부가 11호 대책에서 서리풀 지구 2만 호, 과천 지구 1만 호 공급을 약속하고 내년 3월 조기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빨라야 2029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년 봄 우리가 들어갈 집은 없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영에 수렴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제가 2026년 봄 미친 전세의 등장을 예고하는 이유입니다.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해보면 서울 주요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의 전세 가율은 이미 60%를 돌파해 7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폭등은 단순히 세입자의 주거 비용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 봅시다. 전세 가율이 70%에 육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이 전세금이면 차라리 빚내서 집을 사겠다며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거나 투자자들이 적은 갭으로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활개를 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서울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이란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자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시기를 2026년 1월로 앞당기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 자금 대출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더 싼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주거 하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주택시장 안정화의 실체입니까? 그렇다면 이 전세 지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주택자 여러분, 전세 가격 안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2026년 공급 절벽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전세 가율이 높고 매매가와 차이가 적은 준신축 아파트를 선점하여 실거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책입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으므로 15억 원 이하 구간의 저평가 단지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둘째,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규제 지역 내 대출 한도 축소로 상급지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무리하게 매도 후 매수를 시도하다가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한 주택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반전세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2026년 전세 폭등으로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갭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서울이 아닌 비규제 지역을 봐야 합니다.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은 막혔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난에 지친 수요가 밀려나올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통호재 GTX 역세권 내 비규제 지역의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는 풍선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 중 단기 공급에 주목하십시오.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시장의 전세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경쟁률은 치열하겠지만 이러한 공공 물량 청약은 반드시 도전해야 할 기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무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11호 대책은 매매 수요를 억눌러 전세 시장으로 몰아넣었고 공급 부족이라는 불씨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전세가 폭등은 결국 집값을 받쳐주는 콘크리트 지지선이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매매가 보합세에 속지 마십시오. 다가올 전세 폭등의 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남들이 관망할 때 전세 가율 데이터와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고 먼저 움직이는 자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전략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TV였습니다.